혹시 매달 월급은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아끼고 절약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당신의 씀씀이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 특히 베란다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베란다는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바깥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대문이 기운의 입이라면 베란다는 기운의 숨구멍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숨구멍이 막혀 있거나 탁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재물운이 들어와도 금세 빠져나가 버린답니다. 옛 어른들은 집터를 볼 때 햇볕과 바람이 드나드는 자리를 가장 먼저 살폈습니다. 요즘 아파트로 치면 그 자리가 바로 베란다인 셈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공간을 창고처럼 쓰고 계십니다. 안 쓰는 물건, 버리기 아까운 살림살이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먼저 재물이 새어나가는 베란다의 특징부터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두면 그 새는 재물을 막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물이 새는 베란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말라 죽은 화분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예요. 풍수에서 식물은 생기, 즉 살아있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죽은 식물은 정반대로 사기 죽은 기운을 내뿜는다고 보거든요. 잎이 누렇게 말라버린 화분을 언젠가 살아나겠지 하며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재물의 기운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죽은 화분은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 빈 화분도 흙재로 방치하지 마세요. 비어있는 그릇에 먼지만 쌓이면 그 자리에 궁핍의 기운이 고인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잡동사니와 쓰레기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베란다에 며칠씩 쌓아두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쓰레기는 그 자체로 탁한 기운 덩어리입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관문에 탁한 것이 쌓여 있으면 맑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다가 발길을 돌린다고 하거든요. 특히 깨진 그릇이나 고장난 가전제품을 베란다에 두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일입니다. 깨지고 부서진 물건은 가정의 화합과 금전운을 깨뜨리는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버릴 물건은 그날그날 내다버리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어둡고 습한 베란다입니다. 베란다 창문을 몇 달째 닦지 않아 뿌옇게 흐려져 있다면 그만큼 들어오는 햇빛도 줄어들겠죠. 풍수에서 햇빛은 양의 기운이자 재물의 기운 그 자체입니다. 상이 흐리면 재물의 눈이 흐려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또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배수구 주변이 늘 축축하고 곰팡내가 난다면 이 역시 음습한 기운이 고이는 신호랍니다. 돈은 밝고 깨끗하고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이건 풍수를 떠나서 우리 삶의 이치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새는 재물을 막아주는 물건들, 무엇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금전수입니다. 흔히 돈나무라고 부르는 그 식물이에요. 금전수는 잎이 동전처럼 도톰하고 둥글게 생겼습니다. 풍수에서는 잎이 둥글고 위로 자라는 식물이 재물을 불러 모은다고 봅니다. 뾰족한 잎은 기운을 찌르고 흩어버리지만 둥근 잎은 기운을 감싸 안아 모아주거든요. 금전수는 키우기도 아주 쉽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그늘에서도 견디는 힘이 강하죠. 나이 드신 분들이 부담 없이 기르기에 이만한 식물이 없답니다. 베란다에서도 해가 잘 드는 쪽, 특히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시면 가장 좋습니다. 남동쪽은 풍수에서 재물의 방위로 통합니다. 아침 해가 떠올라 기운이 왕성해지는 방향이거든요. 나침반 어플로 방향을 확인해 보시고 그 자리에 금전수를 놓아보세요. 잎에 쌓인 먼지는 가끔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잎이 반질반질 윤이 나야 재물운도 반짝인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굵은 소금 단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소금을 정화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사할 때 소금을 뿌리고 굳은 일을 겪은 뒤 소금을 뿌리는 풍습 다들 아시죠? 소금은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공간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백자 그릇이나 흰 사기 그릇에 굵은 소금을 소복하게 담아 베란다 구석, 특히 배수구 가까운 쪽에 놓아두세요. 습하고 음한 기운이 고이기 쉬운 자리를 소금이 지켜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소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 곳으로 갈아주셔야 해요. 나쁜 기운을 흡수한 소금을 계속 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갈아낸 소금은 그냥 버리시면 되고 음식에는 절대 쓰지 마세요. 세 번째는 노란색 소품이나 조명입니다. 노란색과 황금색은 오행에서 토의 기운 그리고 재물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황금빛을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느낌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색의 기운이랍니다. 베란다에 노란 꽃이 피는 화분을 두시거나 노란색 방석, 황금색 장식품 하나를 놓아보세요. 요즘은 태양광으로 켜지는 작은 정원등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녁에 베란다가 은은하게 밝혀지면 어두운 기운이 머물 자리가 없어집니다. 밤에도 베란다가 완전히 캄캄하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도 재물을 지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죠. 네 번째는 동전이나 엽전을 담은 항아리입니다. 작은 옹기나 도자기 항아리에 동전을 넣어 베란다 남동쪽에 두는 방법인데요. 이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재물 항아리 풍습입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처럼 재물의 상징을 집 안에 두면 같은 기운이 모여든다고 보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항아리 입구를 활짝 열어두지 마시고 뚜껑을 살짝 덮거나 붉은 천으로 덮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모은 재물이 밖으로 새지 않게 갈무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항아리는 반드시 깨끗한 것, 금이 가지 않은 것을 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잘 닦인 창문, 그리고 환기입니다. 이건 물건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깝지만 어떤 값비싼 풍수소품보다 강력합니다. 한 달에 2번은 베란다 창문을 닦아주세요. 창이 맑아야 밝은 기운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10분씩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 환기해주세요. 밤사이 고인 탁한 공기를 내보내고 새아침에 생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는 하루 중 기운이 가장 맑은 시간이라고 하니 이 시간은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잠깐 여기서 반대로 베란다에 두면 안 되는 것들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시가 많은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물운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뾰족한 가시가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까지 찔러 쫓아버린다고 보거든요. 선인장을 꼭 키우고 싶으시다면 베란다 정면보다는 구석 쪽에 두시는 게 낫습니다. 빨래를 며칠씩 걸어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마른 빨래를 계속 방치하면 기운의 흐름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버리거든요. 빨래가 마르면 바로 걷어서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거울을 베란다 창을 향해 두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거울이 도로 반사해 내보낸다고 하니까요.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이렇습니다. 죽은 화분과 잡동사니, 깨진 물건은 치우시고요. 금전수는 남동쪽에, 굵은 소금 단지는 습한 구석에, 노란색 소품과 은은한 조명으로 밝은 기운을 더하시고, 동전 항아리로 재물의 기운을 모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창문을 맑게 닦고 아침마다 환기하는 습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수라는 것이 결국은 공간을 아끼고 정성껏 가꾸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란다를 깨끗이 하고 살아있는 식물을 기르다 보면 마음이 정돈되고 생활이 부지런해지죠. 그 부지런함이 결국 재물을 부르는 가장 큰 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베란다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공간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화분 하나, 소금 한 그릇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새는 곳 없이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담은 영상을 매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기존에는 규칙 없이 무분별하게 업로드 되었으나 이제는 매일 규칙적으로 영상 업로드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